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주변의 음식들을 보면 이제 음식들 중에 아주 쓰지만 좀 감미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커피와 초콜릿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음식은 몸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커피를 잘 마시면은 몸에 괜찮다고 하는데 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커피도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이나 담배처럼 많이 이렇게 먹다 보면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최근 연구들을 보시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 건강에 그렇게 해롭진 않다고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한 13만 명 정도의 대규모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커피를 한 6잔 정도까지 많이 마시는 것은 네. 건강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뭐 사망률이라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이제 적당량, 다시 말해서 한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 정도는 당뇨병이라던가 파킨슨병이나 그리고 간암 같은 것들 이런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커피 안에 혹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일까 싶어서 카페인이 없는, 함유되지 않은 커피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 말고 다른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커피 섭취량에 대한 지침을 참고를 해본다면 대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상의 이득을 줄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걸 카페인으로 환산하면 한 400mg 정도가 됩니다. 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일일 섭취 기준량도 성인의 경우에는 한 400m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만 정도로 섭취를 하는 것은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4잔 정도 마시거든요. 네. 믹스 2잔, 원두 2잔 이렇게 꼭 마시는데 네네. 커피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건강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연구에서 커피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네. 설탕이나 프림이 섞이지 않은 블랙 커피를 말하는 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믹스 커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캔 커피나 이런 거 드시는데 그런 커피라던가 이제 크림이나 시럽이 많이 함유된 또 커피들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경우는 당분이라던가 지방 함량이 높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아 이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아무 커피나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은 불필요하게 열량이랑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게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 그 종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블랙 커피 같은 경우는 열량으로 따지면 약 5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네.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한 봉지에 50칼로리가 넘거든요. 10배네요. 열량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믹스 커피 한 봉지의 함량의 반 정도가 설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 드시게 되면 설탕 함량이 많아지게 돼서 이제 결국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이제 당분 섭취량을 뭐 한 5-6봉지 정도 드시게 되면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는 약 7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뭐 농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5-6잔 정도 믹스 커피를 드시게 되면 대개는 카페인 그 하루 허용량을 또 훌쩍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수연 앵커는 커피를 많이 마시지만 저는 커피 마시면 손 떨리고 잠 못 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못 마시는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커피를 거의 못 마시거든요. 네. 먹으면은 상당히 가슴이 뛰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커피 속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항산화 물질과 같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요. 대개 우리가 커피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은 카페인 성분입니다.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제 체내에서 생리적 작용에 대한 반응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평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페인을 먹으면 가슴이 뛴다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미식거리는 증상이 생긴다거나 맞아요. 잠을 못 잔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커피 섭취량을 줄이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카페인에 대한 체내 대사 속도라든가 민감도가 어른과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간혹 이제 과음하신 다음에 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실제로 기전상 이제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에 드시면 약간 깨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알코올 분해를 빨리 하게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위험한 것은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커피를 드시니까 좀 네. 깨는 듯하니까 아, 운전해서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임산부인데 임산부가 우리 카페인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하루 한 300mg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을 또 섭취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하루에 원두커피 한 잔 많아봐야 한 2잔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원두보다는 또 믹스가 낫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믹스를 또 찾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마 이제 믹스 커피가 이제 다른 게 섞이면서 좀 카페인 농도가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믹스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불필요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묽게 탄 원두 커피를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초콜릿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성분이 네.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산화 작용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제 많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카카오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식물성 화학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익히 알려진 효과로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에 영향을 미쳐서 심혈관 질환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인지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초콜릿 역시 커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먹을 때는 그 원 재료를 먹는 게 아니라 대개는 설탕이라든가 지방이 많이 함유된 것들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열량 섭취와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를 보고 초콜릿이 기존 연구에서 몸에 좋다고 하니 많이 먹어야겠다고 그냥 사서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거나 이제 문제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네.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다크 초콜릿.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고를 때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카오 함량이 좀 높은 것이 아무래도 건강에 좀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콜릿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단맛 때문에 좋아하는 네.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초콜릿 안에 불필요하게 많이 섞여 있는 다른 성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아이들 초콜릿 골라주실 때는 그 표면에 있는 영양 성분 표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열량이 얼마나 되고 그 포화 지방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당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콜릿 말고도 다른 카페인이 들어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예. 초콜릿 맛이 나는 과자라던가 아니면 콜라나 이런 것들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카페인 섭취가 많아져서 하루 허용량을 아이들이 되게 1kg에 2.5mg 정도의 카페인이 허용이 되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궁합이 좋거든요. 커피하고 초콜릿. 어떻게 먹어야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네, 간단하게 좀 네. 들어볼까요? 네, 되게 이제 건강에 좋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많은 분들이 평소에 드시지 않다가도 그럼 이제부터 먹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에 어떤 음식도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고 약처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드시다가 갑자기 드실 필요는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페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아나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커피나 초콜릿 그리고 이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제 불필요하게 설탕이나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 성분 그대로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 당분 성분이 적은 커피 마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